이번 영상에서는 341년에 후조가 습격하여서 깨뜨린 연해 안평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조의 성륵은 330년에 천황을 칭하였다가 그해 가을에 황제를 칭하고 즉위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이때에 맞추어서 사신을 파견하여서 두 나라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됩니다. 338년 초에 후조는 담부 선비의 단유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모용 선비, 즉 모용황의 연나라를 불신하게 되었고, 이에 연나라 지역을 공격하여서 비교적 깊숙이 침략하였다가 돌아가서 후위를 준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 6월에 후조가 곡식 30만 곡을 바닷길로 고구려에 보내줍니다. 이는 당연히 두 나라 사이에 모용황의 연나라가 있었으므로 후조와 고구려의 연나라 협공과 관계된 군량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후인 341년에 후조가 수군을 보내서 연해 안평을 습격하여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연왕 모용황은 평곽에 모용각을 보내서 진수하게 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대체 연해 안평이 어디인가 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모용각이 평곽으로 간 것은 그 이전까지 평곽과 그 일대가 연나라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341년 10월에 후조가 연해 안평을 공격한 것과 모용각이 평곽에 부임하여서 요동을 진수한 것은 진서에는 없고 자치통감에만 있는 기사로서 진서와 자치통감 등 중국 문헌을 참고한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조차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사입니다. 우선 자치통감 권 96에 341년 음력 10월 해당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의 횡해 장군 왕하가 수군을 거느리고 바닷길로 연해 안평을 습격하여서 격파하였다. 연왕 모용황이 모용각을 도요 장군으로 삼아서 평곽을 지키게 하였다. 모용한과 모용인의 뒤로는 제장 가운데에 요동을 진수하는 것을 능히 계승할 자가 없었는데, 모용각이 평곽을 지키게 됨에 이르러서 모용각이 평곽에 와서 옛 백성을 어루만지고 새 백성을 품어서 달래면서 누차 고구려 군사를 격파하니 고구려가 모용각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경계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자, 자치통감의 이 기사에서 두 가지를 우선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후조는 연해 안평을 습격하여서 격파한 것이지 습격하여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해당 문장에는 격파하였다고 돼 있지 빼앗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빼앗았다고 하였다면 습연안평 파지가 아니라 습연안평 취지라고 적혀 있어야 하겠죠. 두 번째, 모용한과 모용인이 요동과 평곽을 지킨 시기와 341년에 모용각이 평곽에 부임한 시기 사이, 그러니까 모용인이 평곽에서 모용황에게 평정된 때가 336년이므로 336년과 341년 사이에 평곽 지역이 모용황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이냐, 혹여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치통감의 이 문장에는 336년 이후 341년 이전에 평곽 지역이 모용황의 영토가 아니었다거나 혹여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었다 하는 표현이 그 어떠한 뉘앙스도 전혀 없습니다. 모용 선비는 모용의 시절인 319년 12월 이후로 줄곧 평곽에서 요동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해당 문장을 보면 자, 모용한, 모용인 지후, 제장, 무, 능계자라고 돼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모용각이 잘 다스렸다 하는 모용각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즉, 모용각이 모용한이나 모용인 못지않게 요동을 잘 관리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 모용한, 모용인, 지후, 제장, 무,
능계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모용각이 부임하기 전에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빼앗았다거나 되찾았다 하는 표현이 들어갔을 일입니다. 341년 연해 안평 쟁점 검토를 빌미 삼아서 서안평과 안평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억측의 간섭을 차단함과 동시에 4세기 초중반 모용선비와 고구려 그리고 요동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311년에서 313년 사이에 전조에 끌려가 있는 회제를 대리하여서 국정을 보고 있던 왕준이 311년 말 또는 312년에 처남 최비를 평주자사에 임명하였는데 이 최비가 319년에 담부, 우문부, 고구려를 꿰어서 모용부를 토벌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서 그해 12월에 고구려에 망명합니다. 이미 서진은 317년에 민제가 전조의 평양에서 살해됨으로써 완전히 망했고 그해에 사마예가 건업에서 동진을 꾸렸으나 요동에 신경을 쓸 여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요동 지역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모용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최비가 고구려로 달아나자 모용에는 모용인을 정로 장군으로 삼고 요동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치통감 권 91보다 95에 더 구체적인데 자치통감 95는 모용회가 모용인으로 하여금 요동을 지키면서 평곽에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여서 이때 요동의 취소가 평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통이 하성을 지키고 있던 고구려 장수 연호자를 사로잡고 그 일대의 처녀가를 극성으로 끌고 간 사건은 모용인이 평곽에서 진수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구려가 요동을 수차례 침입하여서 모용회가 고구려에 군사를 보내자 고구려가 화맹을 요청하여서 회군하였다 하였는데 이 기사에서의 모용회가 고구려를 침략한 일은 319년 12월이 아니라 321년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319년 12월은 진나라의 평주자사 최비가 모용선비에 쫓겨서 고구려에 망명한 때이고 모용회가 요동을 차지한 것은 그 직후입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그 시기에 요동을 수차례 침입함은 시기상 맞지가 않고 그 시기 즉 319년에 고구려가 요동을 수차례 침입하였는데 모용선비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요동은 모용선비의 소유가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319년 12월에 모용선비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화맹을 맺었는데 320년 12월 기사에서는 고구려가 또다시 요동을 침략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사태의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즉 사건의 순서를 순리대로 풀면 319년 12월에 평주자사 최비가 고구려에 망명하였고 최비가 고구려에 망명해 온 것을 근거로 고구려가 요동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면서 320년부터 요동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고 이것이 320년 기사에서 모용인이 고구려를 패배시켰다 하는 것이며 고구려는 이후 321년에도 요동을 계속 침략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321년에 모용회가 고구려에 군사를 보내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 321년 모용선비의 침공에 고구려가 화맹을 요청하여서 모용선비의 군사들이 회군하는 것이고 그 직후에 모용한을 요동 즉 양평에 보내서 그곳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즉 319년 12월 이후 요동은 모용인이 평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방어하였는데 고구려가 요동을 계속 공격하였고 이에 321년에 모용선비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가 화맹을 맺고 군사를 돌렸으며 이 직후 모용한을 보내서 양평과 그 주변 지역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319년 12월과 321년 사이에 고구려가 계속하여서 공격한 지역이 양평과 그 주변 지역, 구체적으로 현 심양 이남, 해성과 안산 이북 지역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진의 사마에는 모용회에게 320년에 평주 제군사와 평주자사 벼슬을 321년에 도독 유주 동이 제군사 그리고 평주목 등의 벼슬을 거듭하여 주면서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공인합니다.
330년 고구려가 성르게 황제 즉위에 맞춰서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가 수립됩니다. 333년 모용해가 사망하고 모용황이 승계합니다. 모용황이 평소 서형 모용한과 그 형제 모용인 모용수를 시기하였기에 화를 피하고자 모용한이 담부 선비로 망명합니다. 평각을 지키고 있던 모용인이 극성에 모용의 군상을 왔을 때 그 아우 모용소가 둘이 협력하여서 모용황을 제거하자고 모용인에게 제의합니다. 모용소는 모용인에게 모용황을 제거하고서 선우 지위는 모용인이 가지고 자신에게는 요동을 달라고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모용인이 동의하고 서로 계획을 세워서 약속한 후에 모용인은 일단 평각으로 되돌아갑니다. 모용인은 약속한 기일과 계획에 맞춰서 333년 윤 10월에 병력을 서쪽으로 진군시켜서 모용소의 호응을 기다렸는데 모용인과 모용소의 모의가 모용황에게 밀고됩니다. 모용황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모용인에게 사자를 파견하였는데 모용인이 일이 틀어졌음을 알고서 평곽으로 회군하던 차에 험독현에서 모용황이 보낸 사자와 조우하였고 모용인은 이에 사자를 살해하고서 평각으로 가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모용황이 모용소를 살해하였고 모용인을 토벌하고자 군사를 보냈으나 오히려 패배합니다. 그리고 양평 지역이 모두 모용인에게 붙습니다. 이에 모용인이 요좌, 즉 요수 동쪽을 다 차지하게 되었는데 334년 음력 4월에 거기장군 평주자사 요동공을 자칭하면서 자립합니다. 모용인이 요자를 차지하고서 모용황과 대치하던 중에 334년 8월 모용황이 333년에 모용의 부고를 알리고자 동진에 보낸 연나라의 사신 왕제가 귀국하는 편에 동진에서 시여사 왕제를 함께 보내서 모용회에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나 동진이 보낸 시여사 왕제와 그 사신단 일행은 요동에 먼저 도착하였던 까닭에 모용인에게 억류되었고 335년 10월이 돼서야 풀려나는데 모용인이 남쪽, 즉 동진으로 돌려보냈으나 이들은 동진으로 가지 않고 백길로 모용황에게 향합니다. 도중에 동진의 시여사 왕제는 표류하여서 가지 못하고 알자, 즉 제사의식을 주관할 관리인 서맹과 일부 인원만이 마침내 극성에 도착합니다. 334년 11월에 모용황이 양평을 함락하고 그 일대를 수복합니다. 모용황이 양평에 도착하자 요동사람 왕급이 항복을 받아줄 것을 간청하면서 성문을 열었고 모용황의 군사가 양평을 접수하니 거추현과 신창현 등도 항복하여 왔습니다. 모용황은 요동의 대성을 나누어서 극성으로 옮기고 요동에 화양현, 무차현, 설악현 등 3개 현을 새로 설치합니다. 자, 여기서 모용황이 새로 설치한 화양, 무차, 설악현 중에서 우선 화양현은 본래 요양현에서 비롯한 이름으로 보이고 설악현은 진서지리지 평주 요동국에 제시된 낙취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현의 경우 2세기 초 후한시대에 고현현, 후승현 등과 함께 현도군에 편속되었는데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진서지리지의 현도군 속현 목록에서도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학계 통솔이 현 단동 봉성에 비정하고 있는 서한시대 요동군 무차현의 이름이 여기서 보이는데 무차현은 후한서 궁국지와 진서지리지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역사상 한서지리지 이후의 실로 이때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 현이 이때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화양 무차 설악현 즉 요양현, 무차현, 낙취현이 본래 없었는데 모용황이 다시 설치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물론 새롭게 다시 설치된 이들 3개현은 서한시대 본래의 위치가 아니라 쪼그라든 당시의 요동 영역에서 양평 부근에 신설되었을 것입니다. 334년 12월에 모용인이 신창현을 습격하자 왕후가 이를 물리치고 백성을 양평으로 옮깁니다. 당시 모용인의 평각과 모용왕의 양평 영역은 현 해성화를 분괴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분계는 과거 321년부터 333년까지 모용한과 모용인이 각각 양평과 평각에서 지키던 시기에 그 영역의 분계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335년 12월 담부 우문부의 사신이 평곽 바깥에 머물고 있었는데 모용왕이 새길로 몰래 군사를 보내서 우문부 사신은 살해하고 담부 사신은 사로잡아서 돌아갑니다. 336년 1월 모용왕이 평곽을 함락하고 모용인과 휘하 장군 및 관리들을 살해하여서 요자를 완전히 평정합니다. 이때 모용인 휘하에 있던 동수와 곽충이 고구려로 달아납니다. 이 중에서 동수는 안악 사모분의 명문에 따르면 고구려에서 살다가 357년에 죽습니다. 모용왕이 모용인을 토벌한 후에 요동을 평정하고서 고구려를 침공하여서 신성에 이르렀다가 고구려가 화맹을 요청하자 회군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모용왕 재위 시기의 첫 고구려 침공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듬해 세자를 보내서 모용왕을 조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두고서 진서 모용왕 제기와 자치통감 권 96이 각각 기술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통감은 그 해당 시기가 뚜렷한 반면에 모용왕 제기는 연도와 시기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서 애매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학계에서는 진서 모용왕 제기의 해당 연도를 각각 337년과 338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서의 해당 일련의 사건에 대한 기술을 대조하여서 보면 모용왕이 연왕을 자칭하여서 즉위한 시기에 대해서 모용왕 제기는 간단하게 함강 3년, 즉 337년으로 자치통감은 이보다 구체적으로 함강 3년 겨울 10월 정묘일로 적고 있어서 대체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모용왕 제기는 편년체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전기문 내지 한 인물의 일대기로서 이야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편년보다는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후의 사건이 시기 언급 없이 뭉뚱그려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용왕의 연왕 칭호를 승인하였다는 기술 뒤에 이어서 모용왕이 고구려를 침공한 것과 고구려 세자가 모용왕을 조연한 사실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조차 기년과 명년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기년은 그해, 명년은 이듬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이 기년이 가리키는 해가 어느 시기이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모용왕의 연왕 칭호를 승인한 해를 가리킨다면 기년이 아니라 시년 또는 시세라고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41년이 되겠죠. 그러나 기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341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서 모용왕 제기를 보면 이 일련의 사건은 표의 2부터 4까지 한 덩어리로 된 이야기이며 5와 6은 그 뒤에 붙은 한 문장의 토막 기사입니다. 즉, 이 이야기의 처음은 표의 2로서 모용왕이 동진의 연왕 칭호의 승인을 받고자 유상을 사신으로 보낸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용왕의 고구려 침공이 있었던 그 기년은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그 기년은 339년입니다. 그런데 사학계에서는 337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학계 일반적 견해대로 337년으로 판단하면 338년 6월에 후조가 고구려에 30만 곡의 곡식을 보낸 사건, 그리고 341년에 후조가 연나라의 안평을 공격한 사건이 맥락을 읽습니다. 더욱이 애초 337년에 모용왕이 고구려를 공격한 배경 역시 아리송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과연 337년에 모용왕이 고구려를 공격하였는지 또는 할 수 있었는지 검토하여 보고서 341년 안평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사학계가 판단한 진서 모용왕 제기가 기술한 모용왕의 고구려 첫 침공 시기는 337년입니다.
그 1년 후인 338년 6월에 후조는 고구려의 굴량미로 추정되는 곡식 30만 곡을 보냅니다. 저는 앞에서 모용왕 제기 분석을 통해서 모용왕 제기가 가리킨 그 기년은 339년이라고 논증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맞는지 337년에 모용왕이 고구려를 과연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러한 여건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36년 1월에 모용왕은 모용인을 토벌하여서 요자를 평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담부선비의 침공에 맞서서 담부선비와 모용선비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였고 모용선비가 승리합니다. 이듬해인 337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국경지대에서 담부선비와 모용선비 사이에 전투가 수해 발생하였는데 역시 모용선비가 승리합니다. 같은 해 모용왕은 9월에 연왕을 칭하고 10월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11월에 담부선비가 조의 변경 역시 자주 침범하는 것을 알고서 조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서 번속이라고 칭하면서 담부선비를 협공하여서 토벌하자고 제의합니다. 이에 조왕 석호가 기뻐하면서 두 나라의 담부선비 협공 시기를 다음 해로 기약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바대로 337년에 모용왕은 고구려를 침공할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336년부터 7년까지 그 서남쪽에 있는 담부선비와 각각 수개월씩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조는 338년 6월에 고구려에 굴량미로 추정되는 곡식 30만 곡을 보냈는데 이 배경은 337년까지 사이가 대체로 좋았던 조나라와 모용선비가 338년 초에 담부선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서 조나라가 338년 상반기 동안 모용선비를 깊숙이 대대적으로 침공한 데 있습니다.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요동을 갈망하고 있었고 조나라는 모용선비를 토벌하고자 하였으므로 만약 두 나라 사이에 모용선비를 협공하자 한 계획을 세웠다면 그 시기는 조나라가 모용선비와 사이가 틀어진 338년 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계 주류가 모용왕 제기에서 고구려 침공 시기를 337년, 세자가 모용왕을 조연한 시기를 338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자가 모용왕을 보러 가는 것은 그 이전에 고구려 침공과 화명에 따른 결과인데 고구려와 조나라가 모용선비를 협공하고자 굴량미를 주고받으면서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세자를 모용왕에게 보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용왕이 고구려를 첫 침공한 해는 339년으로서 제가 진서 모용왕 제기를 분석하여서 논증한 것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학계 주류의 진서 모용왕 제기 기년과 명년에 대한 각각 337년, 338년 판단은 틀렸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서 사건의 순서를 제대로 정리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사건의 순리가 서로 들어맞습니다. 339년에 모용왕이 고구려를 침공한 배경은 결국 338년에 고구려와 조나라의 동맹이었던 것이죠. 자, 이 연구 영상은 341년 후조가 공격한 연해 안평의 그 실체라는 쟁점을 향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연 저 안평이 본래 고구려 소유였던 현 단동 압록강 하구의 안평이 맞는지, 연나라가 언제 그곳을 점유했다는 것인지, 후조가 저곳을 왜 타격하였는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347년 모용왕이 후조의 석호에게 담부선비 협공을 제의한 때부터 후조가 연나라의 안평을 타격하고 연나라의 모용왕이 모용각을 평각에 보내서 진숙해한 341년 10월까지 자, 이 전체적인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